안녕하십니까, 아는통역사입니다. 오늘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이 전쟁의 진짜 승자는 누구인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전쟁이 시작된 지 벌써 3년 가까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뉴스에서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우크라이나가 버티고 있다. 러시아는 고립됐다. 민주주의 대 권위주의의 싸움이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전쟁의 승자는 전장에서 이긴 나라가 아니라 전쟁 이후 질서를 유리하게 가져간 세력입니다. 오늘은 그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승자인가? 먼저 우크라이나입니다. 겉으로 보면 나토와 서방의 전폭 지원, 국민 결집, 러시아 진격 저지, 이 모든 것이 승리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우크라이나는 국토의 상당 부분이 폐허가 됐고요. 수십만 명의 사상자가 났습니다. 국가의 부채가 폭증했고 에너지 산업 기반이 붕괴되었습니다. 외교, 군사정책이 서방에 의존하게 되었고요. 지금 우크라이나는 주권 국가라기보다 서방의 전초기지에 가까운 상태가 되었습니다. 전쟁을 통해 살아남았지만 완전한 승자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러시아는 패배했는가? 서방 언론은 말합니다. 러시아는 국제사회에서 고립되었다. 경제 제재로 몰락할 것이다. 하지만 현실을 보면 조금 다릅니다. 러시아는 에너지 수출을 유럽에서 아시아로 전환했고요. 중국, 인도, 중동과 무역을 확대했습니다. 루블화 결제 시스템을 구축했고요. 브릭스 및 비서방 블록을 강화했습니다. 전쟁 전보다 오히려 탈달러, 탈서방 경제구조를 빠르게 구축했습니다. 군사적으로도 러시아는 전쟁을 통해서 드론전, 장기 소모전, 서방 무기 대응 전술을 실전 경험으로 축적했습니다. 러시아는 약해진 것이 아니라 서방 질서 밖의 또 다른 세계 질서를 굳힌 것입니다. 진짜 승자, 미국. 이제 진짜 승자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입니다. 미국은 이 전쟁으로 나토를 다시 통합했고요. 유럽을 다시 미국 군사 의존 구조로 묶었습니다. 러시아와 유럽을 완전히 분리했고 에너지 시장을 장악했습니다. 특히 미국산 LNG가 유럽으로 대량 수출되기 시작했습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점은 미국은 자국 병사를 거의 잃지 않고 러시아의 군사력을 장기간 소모시켰습니다. 이것이 미국식 전쟁의 특징입니다. 직접 싸우지 않고 대리전, 프락시와라고 하죠. 대리전으로 경쟁국을 약화시키는 구조였습니다. 진짜 승자, 중국. 두 번째 승자는 중국입니다. 중국은 이 전쟁에서 러시아 에너지를 헐값에 확보했고요. 서방과 러시아 사이에서 전략적 중립을 유지했습니다. 브릭스 확대를 주도할 수 있었고 달러 중심 금융 질서에 대안을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중국이 전쟁을 통해 배운 것입니다. 대만 전쟁을 할 경우 서방은 어떻게 움직이는가? 중국은 러시아의 사례를 보며 제재 회피 전략과 장기전 대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중국에게 실험장이었습니다. 유럽은 패자인가? 유럽은 가장 큰 패자 중 하나입니다. 에너지 가격이 폭등했고 산업 경쟁력이 약화되었습니다. 국방비가 급증했고요.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심화되었습니다. 독일, 프랑스 같은 국가들은 값싼 러시아 에너지 기반의 산업 모델이 붕괴했습니다. 유럽은 정치적으로는 도덕적 승자를 말하지만 경제적으로는 가장 큰 비용을 치른 지역입니다. 전쟁의 진짜 의미. 이 전쟁은 단순한 영토 분쟁이 아닙니다. 이 전쟁은 미국 중심의 질서 대 다극 질서, 달러 체제 대 탈달러 체제, 나토 대 브릭스, 글로벌화 대 블록화의 충돌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 이후에 세계는 하나의 질서가 아닌 두 개 이상의 질서로 분리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냉전 2.0 시대에 들어섰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이 질문이 가장 중요합니다. 한국은 에너지 수입국, 무역 의존국, 안보는 미국에 의존하고 경제는 중국에 의존합니다. 이 구조 자체가
이 새로운 세계 질서에서 매우 위험한 위치입니다. 한쪽 편만 들기도 어렵고 중립을 지키기도 어려운 나라가 바로 한국입니다. 이 전쟁은 남의 전쟁이 아니라 한국의 미래 선택과 직결된 전쟁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진짜 승자는 전장에서 싸운 나라가 아닙니다. 진짜 승자는 전쟁을 통해 질서를 재편한 세력입니다. 미국, 중국, 그리고 새로운 블록들. 우리는 지금 전쟁 이후 세계 질서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이 새로운 질서 속에서 국제기구와 동맹은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를 다뤄보겠습니다. UN, 나토, IMF는 아직 유효한가? 아니면 이미 흔들리고 있는가? 지금까지 아는 통역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